안녕하세요, 글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캐서린 폰도의 부의 법칙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 캐서린 폰도의 부의 법칙의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앞부분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의 법칙이고요. 2부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부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2부에 해당되는 챕터 10부터 알려드릴게요. 챕터 10은요, 사랑과 친절을 베풀라입니다. 한 사업가는 가장 위대한 부의 원리는 사랑과 실천의 법칙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 불화와 좌절을 극복한 사례를 내게 들려주었다. 한 부유한 여성 고객이 있었는데 이 고객이 계속 불평 섞인 편지나 전화로 어떤 사업가의 불찰을 계속 따지고 들었다고 해요. 그 여성 고객에 대한 그의 대응책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이 부인이나 다른 고객들이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러한 적대감을 몰아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요. 변명을 하거나 안갚음을 하는 대신에 조용히 몇 분 동안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떠올린 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몰아가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 효과는 빠르고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가 애정과 친절을 담아서 상상력을 발휘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 성미 급한 부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사과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업상의 거래에서 불화가 생길 때마다 그는 관련된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떠올린 다음에 축복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황이 회복되는 광경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사람들 사이의 오해가 사라지며 성공적인 거래가 성사되곤 했다고 해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끝마칠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그날 있었던 불쾌한 일들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바로잡는 과정을 실천해 보자.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에 네빌 거더드의 교정 가지치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과 상당히 유사한 기법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타적인 호의와 친절도 사랑이 있어야 베풀 수 있다. 사랑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사랑은 온 세상과 만물을 하나로 화합시킨다. 사랑은 전 우주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원리들을 조화롭게 하고 균형을 이루고 적응시키는 힘이다.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적인 측면, 또 하나는 공적인 측면인데요. 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과 애정, 친절, 찬성, 감사의 의미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랑이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 또는 개인적인 이해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친절을 베푸는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글을 소리내어 다짐해보자. 이해 득실에 관계없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를 사랑한다. 과감하게 사랑해라고 선언해보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사랑을 베풀어보자. 사랑의 밝은 빛은 새로운 에너지, 마음의 평화, 능력과 지배력, 균형 감각, 그리고 부와 조화를 선사할 것이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 어떤 사람이 법정 싸움에서 패소해서 경제적으로 몹시 쪼들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정의란 없어 라고 비통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교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가 이렇게 선언해보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나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고 있고 사랑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을 벌였던 상대방이 떠오를 때마다 다음과 같이 선언해보라는 권유도 받았대요. 당신은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아있고 사랑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법정 싸움을 벌이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예기치 않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눈 딱 감고 상대방의 편의를 봐줬는데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마음가짐이 계속 변함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가짐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결국 법정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여성이 식당 겸 사탕 가게를 차렸다고 해요. 이런 가게가 있군요. 그 전에도 참담한 실패를 본 자리였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녀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대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연거푸 실패한 장소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냐라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고객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었을 뿐이에요. 고객들이 가게를 나설 때 꼭 다시 오시라고 인사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조용히 축복하며 기도했죠.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사랑으로. 어떤 공무원이 사랑을 표현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민원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사랑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면 이렇게 인사하곤 했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사랑으로. 공적인 면에서 사랑을 표현하라.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사랑해요라는 말을 함부로 쓰긴 쉽지가 않죠. 사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진지한 관심과 찬성, 감사를 표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랑이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친절이라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생활에서도 사랑의 표현은 중요하다. 가족들 간에도 정기적으로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심리학계에서는 사랑과 존중을 받는 귀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남편과의 불화로 고민하고 있는 한 부인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말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대답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글쎄요, 남편을 제 1순위로 올려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왜냐하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존중받으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어른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역시 꼭 필요하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 소위 문제아를 둔 부모들과 상담을 해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오히려 문제라는 사실이 금세 드러나곤 한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죠. 그래서 부모의 태도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다. 격려를 받으면 아이는 쑥쑥 자란다. 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감사와 칭찬, 격려를 받을 때 특히 발전한다. 사랑으로 훈육하라. 아이들이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하도록 다 들어주라는 뜻은 아니라고 해요. 엄격하되 애정을 담아서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다. 저는 엄격하지는 않은데 다행히도 제 딸이 저를 좀 많이 좋아해주고 있어요. 저는 되게 행복한 아빠죠.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삶에 제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사람은 실패와 궁핍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음을 부모들이 끊임없이 일러준 덕에 아이들이 진정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어느 가정의 신뢰를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집의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 때에도 부모와 함께 기도한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기도 내용 외에 부모들은 성공과 부에 대한 기도도 포함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와 성공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사랑을 표현하자. 사랑은 우리 삶의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늘 축복하고 감사하도록 하자. 크고 작든 내게로 오는 모든 사랑의 표현에 감사를 표할 때 우리는 어떤 결핍도 메울 수 있는 사랑의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찰스 필모어는 사랑의 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한다. 그 위에 자신감을 갖는다면 당신은 못할 것이 없다. 부의 법칙 챕터 11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라. 부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부의 사고 습관이 주는 힘을 알고 있다면 경제적인 독립도 결코 먼 문제만은 아니다. 이 경제적인 독립이란 말은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쪼들리지 않는 적당한 보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경제적으로 발전해감에 따라서 경제적 독립에 대한 생각도 점점 큰 경제적인 자유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실에 무릎 꿇지 말라. 뉴 잉글랜드 어느 소도시의 시장이 거둔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장이 되어서 첫 해에 거둔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가 취임할 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죽어가는 도시에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아무도 여길 구해내지 못해. 시내는 점점 슬럼가가 되어가고 인구도 늘지 않으며 기업 역시 투자는커녕 서둘러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는 멀고 먼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새 시장은 1년 안에 동료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서 도시를 정화시키는 대담한 프로그램을 완수해냈다. 슬럼 구역을 정화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함과 동시에 주거구역과 쇼핑구역, 공원, 사무구역으로 도시를 정비한 것이다. 먼저 그는 시의원들에게 대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며 의욕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확고한 생각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입시켰다. 지금 이 현실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언제까지나 변화하지 않고 처져 있으라는 법은 없어. 그러므로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불만을 품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들 이것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을 소모하지 말라. 잠깐 부를 누리다가 허망하게 쓰러져간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들은 거품처럼 한순간에 끓어오르다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꺼져버리고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참담한 경제적인 좌절을 맛본다. 그러한 사례들을 면밀히 관찰해보라. 당사자들의 감정과 마음가짐, 생활 방식이 산만하고 혼란스러워 부를 위한 훌륭한 자질까지도 흐지부지 흐려놓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크게 생각하라.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크게 생각한다.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에 동료들을 묶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속 좁고 옹졸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크게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 독립에 집중하면 그러한 옹졸한 생각들을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라. 에마 커티스 홉킨스는 뚜렷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산만한 것들을 거부하는 데 성공이 달려있다 라고 주장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모든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다. 불필요한 활동과 사귐, 그리고 관계를 중단함으로써, 즉 모호하고 흐릿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과의 무익한 잡담으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경제적 독립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바로 우리 눈앞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더욱 훈련시켜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만 어울려야 한다. 비생산적인 것들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독립을 확신하라. 경제적인 독립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키우는 좋은 방법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풍요와 성공을 다짐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훨씬 수월하다.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종이에 적고 소리내어 말하거나 또는 속으로 다짐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해라. 나는 내 인생과 모든 일에서 매일 충만한 풍요로움을 기대한다. 특히 오늘 내게 충만한 풍요로움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감사한다. 아무리 심각한 장애물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려면 부정적인 태도부터 반드시 버려야 한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세상 사람들더러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대라면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술술 쏟아낼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경제적으로 그럴 만한 능력이 됐을 때 꼭 누려보고 싶은 생활 모습을 마음속에 채우는 방법이다. 신문과 잡지 등에서 화려한 옷이나 주택, 취미, 기타 해보고 싶은 생활 면면에 대한 광고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제적인 걱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리는 것이다. 발전시키고 싶은 재능이나 능력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분야에서 성공하는 광경을 마음속에 채워 넣는다. 그 밖에 도와주고 싶은 단체나 당신의 재산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좋은 일이 있다면 역시 상상력을 발휘해보라.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9가지 원칙 1번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결과를 마음속에서
간절히 그리도록 한다. 원하는 소득 수준과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상상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자세하게 상상하도록 해야 한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그린 그림은 현실이 될 것이다. 어떤 집을 원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펼치고 싶은지, 어떤 곳을 가보고 싶은지 생각해보라. 2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원하는 것 말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신이 부여한 권리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3번이에요. 마음속에 품은 성공과 부의 계획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쿵저러쿵 참견하여 생각만 혼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부의 법칙을 바탕으로 마음속에 품은 성공 계획은 혼자서만 간직해야 한다. 4번이에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부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실천에 옮긴다. 단 시간 제한을 미리 정해주는 게 좋다. 어떤 일을 6개월 안에 해내겠다. 또 어떤 일은 1년 안에, 또 어떤 일은 2년 안에 해내겠다고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다. 5번이에요. 바라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 조급하게 또는 억지로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필요도 없다. 우리 마음이 불안이나 흥분, 초조, 긴장에 사로잡히면 만족과는 거리가 먼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 6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라. 부의 사고 습관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한 실패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것도 당신에게서 성공과 부를 빼앗아갈 수 없다. 7번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열망하고 계획함으로써 그 꿈은 이미 마음속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상이 먼저이고 실현은 그 다음인 것이다. 성공과 부는 상상한 분량만큼 현실 속에서 가시화된다. 8번입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한 사람이 해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이 인내와 노력으로 해낸 일이라면 똑같은 일을 해낼 사람들은 무한하다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2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굉장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고 경제적 자립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은 항상 다시 일어날 거예요. 당신에게도요. 그리고 저에게도요. 그러므로 경제적 독립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마지막 9번입니다. 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 물질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부의 사고 습관과 행동 습관을 지키고 기대하고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당신은 부의 영역을 정복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현할 수 있다. 경제적인 독립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적 독립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상상한다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부의 법칙 챕터 12번입니다. 당신의 직관에 따르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직관과 창조적인 상상력 그리고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특별한 능력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다음 장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라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이 천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직관과 창조적인 상상력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줄 아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이미 천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에게는 오감 이외에도 거의 인식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다.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그 미개척 분야가 바로 성공과 부를 이룰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이다. 우리의 주의력은 보통 외부 활동 영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거나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직관이 전달하는 모든 자극을 기록할 수 있다면 백발백중 성공에 도달했을 기회를 수도 없이 지나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직관을 개발해야 한다. 사전에 직관은 의식적으로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학습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해요. 직관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번쩍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가리켜 육감 또는 예감이라고 한다.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들려오는 아주 작고 차분한 목소리이다. 분명한 것은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내적인 목소리와 자극을 과감하게 따랐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개 증거와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에 따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갈등하며 버둥대곤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직관은 작용하고 그 효력을 발휘한다. 단 우리 스스로 허락할 때만 그렇게 활약할 수 있다. 예스와 노를 구분해주는 직관. 직관은 예스라고 말할 때도 있고 노라고 말할 때도 있대요. 그런데 예스는 너무나 은밀하고 조용하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할 때도 많은데요. 우리에게 확신을 직관은 주지 않는다고 해요. 예스란 사인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까지 다시 반복해서 마음의 문을 살며시 두드리기만 하는데 그러나 노라고 가르쳐 줄 때는 한층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직관이 노라고 알려줄 때는 그 소리가 훨씬 크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관의 화력을 경험해보고 싶으면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즉 내적인 목소리에 민감해지는 조용한 시간을 매일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직관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해답을 알려준다. 직관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해답을 전해줄 때가 있다. 친구가 한 말, 책이나 잡지의 문구 한 구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토록 고민하던 일에 대해서 해답을 찾게 하곤 한다. 두 번째 천재적인 능력은 창조적인 상상력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날 하기로 계획한 일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다음날 진행할 일의 방법이나 성가신 점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알고 있는 점만을 생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내일 할 일을 정돈한다. 다음날 아침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상상력을 동원함으로써 내일 할 모든 일을 마음속으로 완성해 두는 것이다. 이 과거의 불행한 기억을 해결하는 데도 창조적 상상력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먼저 그 기억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이렇게 소리내어 다짐한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그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바라는 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기억이 물러나고 대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차게 된다고 합니다. 내 곁에 또 한 사람이 함께 한다면 부를 위한 천재적인 능력을 키우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할 때 침착성과 자신감이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한다. 시리에 빠져서 침울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가 바로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야 할 적기이다. 제일 힘들 때는 사실 이런 사람조차도 없을 때예요. 혼자 힘으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없을 때, 누군가 필요할 때, 우울할 땐 정말 너무나 힘들거든요. 믿을 만한 친구를 찾아가서 그때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친구는 내게 쏟아졌던 부정적 말들을 뒤바꾸어 놓았다. 너 스스로 실패자가 아닌 걸 알 거야. 너는 여러 차례 성공을 거뒀고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있잖아. 특히 내가 내리막길에 있다는 말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지금 오르막길에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오르막길에 있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떠올릴 때면 뿌듯해지는 걸 느끼며 지금도 가끔씩 소리내어 다짐하곤 한다. 즉 글리치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오르막길에 있는 겁니다. 가족 문제에도 창조적인 상상력을 적용한다.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여럿 둘러앉아서 한 가지 목표를 내놓고 토론하고 달성 방안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나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 방안을 찾아내는데 종종 놀라운 성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여러분들에게는 응원단 글리치가 있습니다. 뭔가 답답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저에게 댓글로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애초에 글리치 이 채널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까요. 천재성은 조화가 있는 곳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조화와 격려, 공동의 목적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가진 두 가지 천재적인 능력, 즉 직관과 창조적인 상상력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제대로 발휘된다. 공동의 목표가 있고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위해 맞춰가려고 노력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발휘되기 시작할 것이다. 침묵할 시간을 가져라. 직관과 창조적인 상상력은 혼자 떨어져서 침묵하고 있는 시간, 특히 조용히 휴식하고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나의 경우에는 밤에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기 직전 직관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최고로 발휘되어 유효적절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내적인 자극에 귀를 기울일수록 삶을 더욱 수월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신선하고 지혜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천재성이 자신감을 키운다. 직관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개발할수록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의 천재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더 큰 행복과 성공, 자신감을 갖도록 작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마땅히 그 천재성을 발휘하라.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다짐해보자. 내 안에는 직관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고 이 천재성을 통해 나는 내 운명을 만족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부의 법칙 챕터 13번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잠재된 특별한 능력을 깨워라. 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옵니다. 텔레파시, 투시력, 그리고 예지력, 심지어 염력가 등장을 하는데요. 부의 시각에서 이 특별한 능력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텔레파시. 텔레파시란 보고 듣고 만지거나 그 밖에 어떤 지각수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접촉하는 능력이다. 사실 텔레파시란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해요. 백인들이 등장해서 문명을 도입하기 전까지 하와이에서는 수세기 동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타히티에서도 텔레파시가 보편화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텔레파시를 개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필요한데 직접적인 접촉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선언함으로써 텔레파시를 이용할 수 있다. 텔레파시가 지금 상대방과 우리에게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진실과 해결책을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합니다. 뭐 사실 이게 아주 허황된 얘기는 뭐 아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우주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기하게도 이런 주장을 펼치는 과학 유튜버가 있습니다. 뭐 이런 동일한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막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 대해서 막 과학적인 증거를 찾고 막 양자역학 이런 관찰자 효과 이런 것들에서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막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죠. 그 중에는 어떤 것들은 말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끌어당김이 작동한다. 그런데 제가 이 끌어당김의 작동에 대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과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민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잠재의식이에요. 근데 잠재의식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잠재의식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과학인지 잘 모르겠는데 칼융의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뭔가를 끌어당기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실 약간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끌어당기죠. 근데 그 끝을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한 차원 뛰어넘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창 바쁜데 급한 일이 터지고 즉각 처리할 만한 시간이 없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 해당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떠올린 다음에 텔레파시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밝혀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당사자를 축복해보라. 상대방은 텔레파시를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전달받고 적절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반응할 것이다. 텔레파시는 조화를 이루는 힘이다. 텔레파시 능력을 개발하면 불필요한 대화나 전화통화, 편지, 시간만 소모하는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한결 수월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만약 텔레파시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분명히 거기에 엄청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긴 하는데, 의사소통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힘든 의사소통의 방법이에요. 우린 너무나 말에 서투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모든 사람이 텔레파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모두 텔레파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텔레파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유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파시가 확실한 능력이라고 이 책의 저자인 캐서린 폰더는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텔레파시 능력을 개발하는 유익한 방법은 궁금한 사람과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다. 궁금증과 더불어 관련된 당사자의 이름을 적는다.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그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진다. 조용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이 곧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특별한 능력이 나옵니다. 투시력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의 사건들이 모두 투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건 아닌데, 제가 요즘에 맨날 듣고 있는 명상법이 하나 있습니다. 헤미싱크 게이트웨이 익스피리언스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엄청 재밌습니다. 계속 듣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겠죠. 무려 CIA가 계속해서 기밀로 분류하다가 일반에게 공표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재밌습니다. 투시력을 키울 땐 오로지 외적인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인지력을 높이는 데만 중점을 둬야 한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투시력. 어느 사업가가 두 명의 다른 사업가와 분쟁에 휘말려 있었는데 문제 해결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친구와 골치 아픈 일을 놓고 전화로 의논을 하던 그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으니 이제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는데, 통화를 마치자마자 분쟁에 관련된 한 사람의 얼굴이 번쩍하고 떠올랐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만간 찾아와서 분쟁을 해결하리라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예지력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다음 장 제목이 예지력입니다. 세 번째 특별한 능력, 예지력. 예지력은 성공을 달성하는 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또 다른 요소다. 투시력이 먼 데서 벌어지는 과거나 현재 사건을 인지하는 것이라면, 예지력은 미래 사건을 앞서서 볼 수 있는 투시력의 한 종류다. 꿈이나 영감을 통해서 미래 사건을 보기도 한다. 꿈 하니까 제가 요새 원래는 꿈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꿈을 꽤 생생하게 꾸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던 게이트웨이 익스피리언스랑 관련이 있을까요? 꿈을 굉장히 생생하게 꾸기 시작하고 어제 엄청난 꿈을 하나 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생생한 꿈이고 누군가가 저에게 굉장히 거액의 돈을 전달해주는 그런 꿈이었어요. 제가 보고 되게 당황해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갈등을 했죠. 돌려줄까 말까. 지금도 봉투 안에 어떤 종류의 지폐나 수표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가 기억이 납니다. 뭔가 예지력이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는 어린 아이가 있었다. 아이한테 미리 보았다는 일을 모두 종이에 적어서 다음 주에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메모를 보니까 중요한 일들은 아니었대요. 용돈을 얼마나 부모님이 줄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학교 운동 경기 승부가 어떻게 날지 이런 것들을 아는 정도였는데 그중 아이스크림을 몇 개나 먹을까를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어느 날 밤에 시험 공부할 때 몹시 괴로웠다고 합니다. 94점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94점이면 되게 높은 점수 아닌가요? 때로는 다음 주뿐 아니라 그 다음 주까지도 내다본다고 했어요. 나는 아이더로 예지 능력을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혼자 다짐해 보라고 권했다. 신성한 예지력이 내가 앞으로 갈 길을 쉽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에 좀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을 미리 알았을 때 안 돼 라고 말함으로써 마음속에서부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주자 아이는 뛸 듯이 기뻐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음
능력, 네 번째 특별한 능력, 말도 안 나와. 네 번째 특별한 능력, 염력입니다. 물리적 에너지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물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사람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들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 때마다 자신이 처하는 외부 현실을 계속해서 스스로 형성해 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쵸? 이런 주장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생각은 무생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무생물까지도 우리의 생각에 정확히 반응한다. 전동 타자기가 말썽을 부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생물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염력을 행사하면 고장이 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물이 마음가짐을 반영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염력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입으로 뱉은 모든 말은 곧 자신의 주변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목련나무를 사서 정원에 심었다. 봄마다 우아한 꽃과 향기를 즐기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농원 주인은 그 나무가 앞으로 7년간은 꽃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남자는 정원에 심은 목련나무를 돌보면서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늘 꽃이 핀 광경을 상상하곤 했다. 그러자 단 4년 만에 목련나무는 새하얀 꽃을 풍성하게 피웠다고 한다. 그렇군요. 주변의 모든 사물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반영하여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낸다는 점을 명심하자.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어느 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늘 밝고 낭만적인 생각만 해서인지 그녀가 사는 공간까지도 우아하고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약 1년 뒤 똑같은 장소에 가볼 기회가 생겼는데 부인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똑같은 공간에서 그전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다. 가구나 커튼, 장식물들은 그대로였지만 그렇게도 온화하고 따사롭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어떤 가구들은 몹시 낡고 초라하게만 보였다. 1년 사이에 그렇게 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 부인의 아름답고 상냥한 생각들이 바로 그 장소의 사랑스러움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특별한 능력들을 믿어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네 가지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부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심오하고도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믿고 발휘해보자. 믿고 실천할 때 앞에 소개한 네 가지의 특별한 능력들이야말로 인생의 승리를 위한 필수 장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된 지 조금 됐는데요. 이벤트를 사실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제 이메일 주소가 또 한 번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이 원하는 비전 보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제가 그 중에 각각 한 분씩을 뽑아서 그분만을 위한 비전 보드와 그분만을 위한 학원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여기에 동의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제거한 버전을 하나 따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제 채널에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두 가지 버전을 만들 거라는 거죠. 각각 비전 보드와 각각의 학원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하나는 그분만을 위한 특별한 버전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어떤 개인정보가 제거된 채로 제가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만을 위한 버전은 당연히 비공개로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제거된 버전은 제 채널에 올리려고 해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메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부의 법칙 그 세 번째 편이었고요. 아마 다음 영상 정도면 이 책이 끝날 것 같네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그레이트 라이프 치어리더 글리치의 응원은 계속됩니다.